대구의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주변에 최초로 2022년도에 전세로 제 후배가 계약을 당시에 9평 33평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2억 중반대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2년 뒤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게 되고 곧 이제 4년차 중간에 한번 계약갱신권을 쓰게 되면서 5% 상한 거기서 전세 가격을 그냥 안정적으로 살다가 최근에 거의 이제 만료가 다 돼가는 시점을 다가오는데 최근에 깜짝 놀랐다. 야, 여기서 내가 계속 살 수 있겠는가? 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참 이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후배가 결혼을 해서 이제 4년 전 결혼해서 신혼집이었죠. 그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이 친구의 선택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을지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향후에 같은 이런 우리가 상황이 오고 비슷한 위치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구독자님들 의견도 한번 댓글 통해서 써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면 향후에 자산적인 상승 또 추가적으로 행동 흐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제가 또 경험하고 또 주변에 이야기 사례를 들어보고 또 영상을 하면서 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구독자 또 시청자 저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먼저 특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고 후배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호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바로 요 아파트 화면에 띄우면서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대구역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 제가 캡처를 해왔고요. 이 아파트들 중에서 바로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는 요 아파트 제 후배가 현재까지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부터 과거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2022년도 그 시점에 제 후배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혼이죠. 신혼 집을 이 아파트에서 전세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이 아마 나실 분도 계실 것이고 3년 전, 4년 전 아리송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 당시에 21년도 전국이 대세 상승장이다. 부동산 쪽으로. 나오는 대책마다 계속적으로 옆에 풍선효과 하면서 전국이 대세 상승장이다. 불장이다 하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는 제로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풀리면서 자산 가격에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이제 거품이 끼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꼭지꼭지 대구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막 전세 가격도 오르면서 그 당시에 2020년도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면서 불을 부은 거죠. 불난 집에 이제 기름을 부어버린 당시에 대구에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쏟아졌고 청약도 많아졌고 그 당시에 근데 청약 경쟁률도 2자릿수를 넘어서 3자릿수까지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그때는 굳이 이렇게 막 물량이 많고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앞으로 대구의 인구도 줄어든다 그러고 또 물량도 이렇게 청약 물량이 많아지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어져서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자. 가격이 혹시 모르지만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제 협의를 해서 요 아파트에 2억 중반대 34평 9평 기준으로 정말 저렴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에 2억 중반이면 그 당시에 대출이자도 금리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았고 거주를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각자 부모님 집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딱 들어가니까 커뮤니티 보면 와 1층에 지하로 탁 내려가면 이제 물론 지하부터 본인이 사는 집까지 엘리베이터가 쫙 연결되어 있고 밑에 커뮤니티 시설 가면 요즘에 골프장 다 돼 있죠. 요즘에 쫙 돼 있고 내가 배우고 싶은 컴퓨터 공간도 다 있고 이런 상황에서 2년을 살고 그 당시에 2024년이 딱 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이 동대구 쪽에 특히 물량이 많았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물량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여기서 2년 더 살 것인가 이사를 나갈 것인가 집을 구할 것인가 그때도 이 후배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2년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그 당시에도 가격이 물론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미국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대구의 미분양이 많아지고 입주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마피로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막 가격이 막 폭락하는 시기에 이제는 그냥 거주,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라도 그냥 이제 전세 돌아다니지 말고 집을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실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차피 나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애도 태어날 거고 이세 계획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면 좋겠다. 집을 사라. 근데 이 부부가 또 그 당시에 여기저기 또 알아보고 저희 얘기만 듣는 게 아니겠죠. 주변에 얘기도 들어보고 양가 어르신 얘기도 들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그 집에서 계약갱신 청권을 쓰고 2년 더 거주를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게 되는 거죠. 2026년 중반에 이제 전세가 끝나는데, 이제 연락이 어제 온 이유는 본인이 이제 5월, 6월,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전세 끝날 때. 이제 여기서 4년을 딱 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신축급의 전세로 이제 갈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들어올 상황이 아니면 내가 더 비슷한 가격에 연장을 해서 더 구조할 것인가. 이 고민을 둘이 했단 말이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옆에 제가 캡처를 띄워 드릴 건데요. 2년 전보다. 그리고 딱 실제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그 기간은 1년 반 정도 됐겠죠. 호가가 3억 5천 두둑.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같은 타입의 전세가 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3억 5천. 가격도 슬금슬금 이제 올라서 최근에 3억 초반, 3억 이제 1천, 2천까지 올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이 다른 집이지만 이 집이 현재 호가상으로는 3억 5천의 물량이 한 개가 전세가 올라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죠. 불과 1년 반 전에 재계약할 때는 2억 중반, 많아봤자 2억 후반이었는데 뭐 지금 3억 5천이라고. 나는 2억 5천에 계약했는데 1억 차이나 1억. 그 1년 반 사이에 이 부부가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친구 제가 그리고 소비 패턴 이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환경이, 그 환경이 이제 내 소비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부 통해서 알았는데 다들 신도시급의 물량이 많이 들어있고 다 새고고 신축 아파트고 밑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면 전부 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차도 다 중고 끌고 다니고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만 뭐 퇴근해가지고 피곤하니까 배달시켜 먹고 주말에는 외식하고 뭐 소소하게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소소하게. 또 양쪽 다 둘 다 이제 맞벌이하다 보니까 차도 다 있고 거기 들어가는 보험비, 차량 유지비, 또 나가서 쓰는 외식 비용, 커피 사 먹는 비용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내 여행을 한다거나 또 최근에 일본도 다녀왔다더라고. 일본에 온천 여행도 다녔고 요즘 종할 때 가야 된다고. 아직까지 엔화가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엔화 저렴할 때 가자. 또 중국인들이 요즘 중국하고 일본이 별로 안 좋죠. 그래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올 때 그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갔다 왔다고 최근에도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직까지 30대 중반에 얼마나 젊습니까? 젊고 아직 애도 없고 들어갈 돈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는 놀러 다니고 차는 이제 주기적으로 퇴근 출퇴근할 때 써야 되니까 거기 기름값, 유지비, 보험 다 나가고 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1년 반 사이에 모은 돈은 이 친구가 현금적으로는 통장에 많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곧 6개월 뒤에 이 집주인은 지금 4년 동안 기다린 거죠. 전세 가격을 그냥 인위적으로 이런 계약갱신권이나 임대차 3법 때문에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은 다 이제 소진되고 입주가 다 어느 정도 정리되다 보니까 물량도 별로 없고 전세가 한 개 나왔고 이 전세대 중에서 3억 5천 나 받겠다.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돼 있고 전세 가격은 3억 5천 1억이 올라갔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전화 온 건데 선택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좀 돈이 많이 없는데 전세금을 좀 최대한으로 많이 올려주지 마시고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없냐 이게 첫 번째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전세금은 그대로 놓고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반전세식으로 해서 월 얼마 현금을 이렇게 매달 반전세식으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딜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그 2억 중반대 이 돈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부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돈하고 모은 돈이 많이 없으니까 비슷한 이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이것보다 조금 더 연차가 안 좋거나 동대구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면 이 백화점이 가까운, 그러니까 역에서 가까운 순으로 가격이 비싸지는데 가격이 거리가 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더 떨어져 있는 곳이라거나 이거보다 연차가 더 많은 아파트 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비슷한 위치에 있고 싶으면 평수를 34평이 아니고 20평대로 낮춰서 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못 모았다 보니까 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고 더 안 좋은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부부가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시 한번 요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두 부부의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소비는 보통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진짜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고 매달 소비는 어떻게 자기들이 쓰고 있고 뭐 전세 자금 관련돼서 대출 이자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럼 매달 지금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집을 산다라는 가정하에 본인들이 대출을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규모는 현재 두 부부의 소비 플러스 이제 수입 그러니까 소득 마이너스
이제 소비가 되겠죠. 그 돈을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만큼 돈을, 이 지출되는 돈을 줄이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허리띠를 이제는 졸라 매야 될 상황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 그 모은 돈,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지출만큼 이 돈을 원리금을 갚을 때 만약에 집을 산다면 거기에 갚을 수 있는 자기들의 그런 마인드적인 측면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또 2세 계획이 따르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애가 나중에 태어나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휴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두든지, 또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나 애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입이 반으로 싹둑 잘려 나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집을 샀다가 나중에 점점점 팍팍해진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선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또 하나의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끝이 아니고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집을 산다 했을 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리스크가 있겠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가격이 또 제가 또 사라고 했는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지지부진하다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또 저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해줄 수 없는 사이고, 또 전세로 계속적으로 나가자니 그 동네 이제 입주는 끝나고 이제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가는데 향후에 밀어 올리면 매매가를,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 전세가 가는 게 맞나? 또 이게 아니고 월세로 간다는 가정하에 매달 주거비가 현금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모아서, 지금 30대 중반이랄지라도 언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애가 나오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애 키우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애 키울 때 나중에 더 먼 미래에 얘기겠지만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그 정말 황금의 그 골든타임 다 지나가지고 젊고 어리고 돈 많이 모으고 머리 팽팽 잘 돌아갈 때, 그때 돈을 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야 내서 좀 고생하고 좀 상대적인 하급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척척척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타입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은 이미 첫 선택부터 신축 아파트, 물론 지방이다 보니까 2억대 중반, 별로 안 비싸죠. 근데 그들이 버는 소득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돈을 쓰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에 나가는데, 지금 전세는 또 1억이 올라버렸고, 이미 그 친구들은 신축에 살던 패턴대로 모든 환경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 사는 저희 집처럼 구축에 30몇 년 된 아파트에, 북도식 아파트 이렇게 좁은데 과연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 물론 이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에 앞으로 이제 큰 이제 전환점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의 선택을 함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또 줄줄이 비엔나처럼 쫙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봤을 때는 답도 없고 답답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좋은 환경을 선택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34평의 역세권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이미 전세로 4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거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젊을 때 누릴 걸 많이 누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사먹고, 분명히 돈이 없는 결과가 이렇게 자기들은 또 하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는 얻었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향후에 이런 각 지방도 울산을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현장에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는 향후에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중에 통화량은 늘어나고 현금 가치는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에 비해서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바에는, 물론 월세를 선택하면서 또 상대적인 하급제 전세를 살면서 내가 미리 집을, 자산을 사놓는 방향이 또 하나가 있겠죠. 거기 전세 끼고 사놓고 내가 나중에 열심히 돈 모아서 미리 내가 그때 가서 전세를 금을 내드리고 난 거기 실거주하겠다, 또는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그쪽에 사놓고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대출 이자를 상승시키면서 나중에 내가 나이 들고 애들 어느 정도 다 키운 다음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애 키우면서 학교 보내겠다. 이런 선택지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선택지에 이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 친구들이 했던 선택이 지금 1억을 올려줄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다 3억 5천인데 내가 무슨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2억 5천에 또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4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막 쫓겨났다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시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위적인 이런 정책들 때문에 시장이 가격이 왜곡되면서 이렇게 이상적인 자꾸 결과론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과거 이런 선택을 했더니만 또 이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주변의 사례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아 이런 사례가 또 있네, 그러면 지금 나는 이런 지금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해야 될 것인가, 나는 미리 언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어야지만 추후에 내가 나이가 더 들고 지금보다 월급이 적어지고
직장 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위태위태해질 때 그 자산이 나중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미리 시간에 힘을 먹고 자라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것인가, 또는 반대적으로 이 친구들처럼 나는 또 젊을 때 이렇게 좀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 좀 살고 빚이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했을 때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이런 결과는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보내주려고 할 목적도 있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지, 또 많은 우리 고수자분들도 경험자 인생 선배님들이 많다 보니까 영상 댓글 통해서도 의견 주시면 저도 성장하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이 영상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후배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고, 특정 아파트 단지까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대구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주변에 이렇게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